조국이 누굽니까? 그 부인하고 딸하고 같이 대학 총장의 표창장을 유조했던 사람입니다. 표창장, 총장 직인을 컴퓨터로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거기다 입혀서 표창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대학 입시에 내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그러고 이재명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재명이 야 방탄조끼가 좋기는 좋구나. 방탄조끼가 없었으면 이재명도 벌써 지금 콩밥을 먹고 있을 텐데 나도 저거 정말 놓칠 수 없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또 하나 그런 조국에게 표를 주겠다는 사람이 15%라는 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어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에 바친 것 같다. 마지막 단말마저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윤석열 정권 타도하겠다. 심지어 탄핵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니 이제는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사실 본인이 지금 자녀 입시 비리, 뭐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밝힌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 조국, 뭐 윤석열 대 조국 이런 프레임을 짜서 이끌고 가려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사실은 저희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좀 이렇게 길게 본다면 말이죠. 원래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이제 넓게 봐서 윤석열 정권의 날선 비판을 해오고 있던 그런 정치 세력들이 처음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 이걸 가지고 한 6개월 1년 가까이 울고 먹었던 겁니다. 그걸 꽃놀이패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그것은 아무튼 이제 윤석열 정부와 지금의 국민의힘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랬는데 막상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걸로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이건 물 건너 갔고 김건희 특검법 이게 또 제 의결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한동훈 특검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동훈 특검법이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말을 빌려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먹히질 않으니까 꽃놀이패였다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운운하고 있는 이 조국 대표의 말은 자충수다. 자충수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여러분 바둑 용어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꽃놀이패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에게 이로운 것이 꽃놀이패고 자충수라는 것은 죽을 길로 지가 굴을 파는 것. 재무덤 파는 것. 이게 이제 자충수인데 지금 여러분 저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그쪽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말이죠.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매우 피곤하게 하는 얘기인데 특검, 탄핵, 심판, 뭐 타도, 조기종식. 너무 자극적인 단어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중권도 이제 단발마저 비명이라는 죽기 직전에 내지르는 비명이 단발마죠. 악에 바쳤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 이 분위기에 대해서 지역구도 비례도 당연히 민주당이 더 많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한동훈 장관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동조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이제 김용민 이 얘기는 이제 보면은
주로 선명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이제 선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공천 파동에 휩싸여 있는 동안에 조국이 그 틈새 시장을 노렸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게 엄청난 주요한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는 몰랐을 텐데 하다 보니 반응이 오는 것이 이제 선명한 그런 발언들 아까 말씀드린 뭐 탄핵을 하겠다, 조기종식을 하겠다, 대드덕이다, 레임덕을 지나서 뭐 그리고 개헌을 하겠다, 별의별 얘기를 다 이제 주워 삼켰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선명성이 반드시 역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 말을 세게 하는 것이 이 단기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는 것 같고 유권자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선명성이나 과격한 발언에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도 막상 투표장에 가면은 누가 나에게 이루을 것인가. 실사구시 혹은 안정적인 실천력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제 김용민이 한 말이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제목에 있어요. 지민 비조는 안 될 말이다. 지역도 비례도 다 민주당에게 표를 줘라. 이건 뭐냐면 지금 김용민이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맞습니다. 김용민이가 봤을 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붕 석가라 밑에 지금 처마 밑에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이러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홀라당 불에 타버릴 수도 있다. 그런 지금 절박한 위기의식에 처해져 있다. 민주당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나서 좌파 진영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재명이 조국에게 밀리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이 처음에는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 당 대표실로 갔는데 그런 장면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재명이 조국의 대표실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죽 쑤어서 멍멍이한테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꼴이 날 수도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 뭐 그런 속담. 그게 지금 현실화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국면이고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휩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어쨌든 진보 진영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선 조국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공천 잡음을 보고 실망한 유권자들이 조국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투표장에 가면 어쨌든 민주당에도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이제 또 지민비조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이분 또한 지역구 비례 모두 민주당을 뽑아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필요성은 인정된다 했는데 그 다음 이제 발언을 계속 이어서 했는데.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함께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라면서 답변을 유보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할 생각이 1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뒤따라갈 생각 없다. 그래서 지금 조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꼬리가 머리를 흔드느냐 어떻게 채찍 끝이 손잡이를 흔드느냐 채찍의 손잡이는 민주당이 쥐고 있고 조국 혁신당은 채찍 끝에 있는 당 아니냐. 형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동생이 조국 혁신당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조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조국 혁신당과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확실하게 거리를 두면서 수권 정당으로 민생과 외교 안보를 다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한 상태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도 그렇고 박주민도 그렇고 특히 이재명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용민하고 박주민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조율된 거고 어쩌면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하달받을 거다. 또는 이런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에는 역할 분담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는 조국. 그랬는데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영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하면은 정말 저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안방 내놔라 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뭘로 나오느냐. 한동훈 특검법 하겠느냐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보고 못하겠어 우리는 차마 여기까지는 말 못하지만 생각 좀 해보고 나중에 말해줄게. 이거는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 입에서 조국 혁신당의 거품이 꺼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등을 돌리기 직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 조국 혁신당에 이제 오늘이 13일인데요. 모레 15일 날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나옵니다. 비례대표 신청을 101명인가 했대요. 거기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파리떼가 몰려간다 이렇게 모멸차게 비판을 했던데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20명쯤 골라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고 몇 명 최종적으로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순번을 봐야 됩니다. 순번. 그런데 지금 조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비례대표는 출마하지만 그것을 투표에 의해서 순번을 정하겠다. 조국 혁신당의 핵심 세력들과 또 투표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제 그 선거인단을 만들어 가지고 투표를 하겠다. 자기 손으로는 차마 비례대표 2번을 이마에다 딱 붙이기가 좀 멋쩍었던지 나는 2번 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그냥 나보고 2번 꼭 하라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본인은 2번 황운하는 4번 황운하 의원 이제 그렇게 하기가 본인들도 염치가 있으면 좀 멋쩍으면은 이제 6번 8번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걸 이제 저희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국의 진짜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댓글 거고요. 보니까 3번 조민 1번 시키고 싶을 거다 이런 댓글이 또 올라오네요. 그러면은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조국이 자기 딸내미하고 둘이서 2, 3번 또는 1, 2번 차지하는 순간 조국 혁신당은 끝난다. 그 사람도 IQ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차마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역구를 나가면은 조국은 아마 거의 10중 8구 도중에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그냥 지역구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보궐선거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면은 그 다음 순번이 승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례대표 의석은 마치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처럼 상속이 되는데 지역구는 상속이 안 되거든요. 아마 그걸 노리고 조국이 비례대표를 신청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여의도가 무슨 피신처냐 입시 비리하듯이 여의도 가는 비리 루트를 만드는 게 정치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특혜 누려보고자 모든 형사 절차를 멈출 수 있으니까 여의도 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경로를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조국 혁신당 비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조국 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정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추락할 수 있구나 하는 사례라면서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인용이 좀 어색한데요. 정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추락할 수 있구나 했는데 황운하가 정의를 추구하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여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수정 경희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출신이죠. 지금 이제 수원에 출마해 있는데 수원은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싹쓸이를 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이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서 이수정 교수가 아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조국 혁신당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결국은 여의도로 가는 비리 루트를 만드는 것이다. 입시 비리가 또 한 번 벌어질 것이다. 여의도 의사당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